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민수입니다. 자, 이번에 26회 시험 기출 문제 풀이하러 왔습니다.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지만 저번 시험에 비하면 조금 쉬웠습니다. 25회에 비하면 조금 쉬웠던 시험이었고, 이 24회 정도 수준에 맞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평가를 묻는 아주 적절한 문제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이번 시험은요, 일단은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 옳은 거 찾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형식인데, 옳은 거 찾는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항을 찾는 문제부터 해서 어떤 정확한 답을 찝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이제 보시면 한 5문제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요. 요 가운데서도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 상권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권 문제가 보니까 10문제 정도가 배치가 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권 문제입니다. 이것이 합격 기준인 2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학급 문제 쉬운 문제 이것이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이 배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어려운 문제도 많지 않고 또 적절하게 보시면 적당하게 묻는 평가 문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아주 잘 출제되었던 그런 어떤 문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상급 문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 2분의 1 정도를 맞춰낼 것입니다. 또 중급 문제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 학습이 안 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의 배점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또 학급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의외로 보시면 75점 이상 점수를 내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1년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은 60점 정도의 배점이 가능했던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성공한 그런 공법의 출제의 어떤 문제였고요. 또 2차에 보시면 중개사법이죠. 우리 중개사법 실무 이것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쉬운 관계 때문에 여기서도 더구도 한 8점 정도의 득점 하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탬이 조금 되어진 상태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던 이번 공시법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공시법에서 한 50점 정도 배점을 하신 분들도 중개사에서 보탬을 받고 또 공법에서 보탬을 조금씩 받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평균 60 정도의 배점은 충분하게 1년 정도 학습을 하신 분은 가능했던 그런 출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잘 출제되었습니다. 또 1차 시험도 다소 쉬웠기 때문에 1년 정도 수학하신 분들 전부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1차만 보신 분들 가운데에서 한 2만 분 이상이 합격을 내시고요. 이 두 앞에서 1차, 2차 평균에서 제가 평가하기에 13,000분 정도의 학습자들이 합격이란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평가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왔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또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문제 출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되었다 싶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1번부터 보겠습니다. 81번 문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예견했던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문제 제시되었던 그 문제 가운데서도 딱 적절하게 문제가 딱 나왔네요. 그래서 아주 기쁜 문제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81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요, 출제가 한 3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나올 때 광역도시계획은요, 반드시 광역계획권이라고 정해진 장소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권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간의 권역이 필요할 때는요, 요들 시, 도지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하나의 도 관할 안에서 시와 군 간의 권역이 필요할 때에는요, 도지사가 신청받아서 지정한다. 그래서 권역의 지정권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이지 여기 있는 특별시 여기죠. 특별시와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이시, 광역시장, 특별시장은 권역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요건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서두에 나오기 때문에 다 응당이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학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82번. 자, 82번 문제는 보니까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항상 중요하다 했죠. 요 입안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입안과 결정인데, 자 보시면 일단은 먼저 입안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오네요. 2, 3, 4, 5번은 다 응당이 쉬운 파트입니다. 그런데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습니다. 입안에서 결정을 신청해서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할 때 보시면 요 사실을 고시합니다. 고시한다 할지라도 효과의 발생, 이것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니까 요 결정된 사실을 포함한 지형도면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이것을 고시한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다들 학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시한 날이시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였죠.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자, 83번 문제입니다. 83번은요. 이것은 학습에서 조금 범위를 약간 벗어난 그런 파트였고, 그래서 조금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당이 딱 보시면요. 우리가 사회적인 기반 시설 할 때는요. 학교가 포함됩니다. 학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기들 공부하는 시설 포함됩니다. 그렇지만요. 성인들 어떤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대학교는요. 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포함시켜서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기능 형성할 때 필요한 아이들의 학교는 포함이 되어도 대학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상식으로 3번 답안해야 됩니다. 자, 또 84번 문제. 이것도 보십시오. 84번 문제. 우리가 공동구 설치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 결정 안 해도 결정되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구가 설치가 딱 되어지면요. 공동구에 설치할 업무시설들 빠짐없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집어넣기 전에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성 검토한 것이 있다라고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주 위험한 가스관과 그 다음에 더러운 하수도관, 요 하수도관 요 두 가지는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가 필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더러우니까 안전성 심사 필요하니까 요 두 가지는 심사하고 설치하자 해서 가스와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요것도 공부를 조금 한두 번 하신 분들은 강의 중에서 요것들은 위험하고 더러우니까 협의회 심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학원마다 다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요것은 답안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85번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 풀기가 불가능했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각종 어떤 지역별로 용적률 적용할 때 완화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턴너가 많은데 그 많은 사항들을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맞춰내는데 이런 상황을 맞추기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한옥을 설치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2배까지 줍니다. 이 표현이 보시면 100%더 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털리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지만 이 정도는 털리셔도 됩니다. 이걸 알고 이것을 집으신 분은요. 어디 키 한두 가지 딱 찍어서 요시면은 맞추기 힘든 문제였죠. 그래서 엉땅이 털리시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86번도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란 말 아시죠? 10년 되어도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아니하면서 실시계획 인가되어지 아니할 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 청구 있으면요 매수해줄 의무는 없지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해준다. 이때 통지한 것이 매수한다라고 알려주면 그 알린 날부터 매년요 2년 안에 매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그 지문들 다들 아시고 원체 많이 나왔던 기출 어떤 문제 지문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그래서 매수 결정을 알려주면 2년 안에 매수한다. 매수가 안 될 때 개발상이 허가받아서 일단의 토지 이용 가능하다.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1번이 명확하면 뒤에 2, 3, 4, 5는 보지 않고 치고 넘어가시는 것이 시험 훈련 방법입니다. 자, 87번 봅니다. 이것도 조금 중급 문제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응당히 다들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강의하시는 부분이죠.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해서 하는 어떤 계획이나 장소가 있고 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해도 결정이 되는 곳이 있다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뭐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국토계획법에 있는 사항들 요 네 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용용용 기도 정지 입해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 보시면 1번 용도구역이죠. 기억 보십시오. 2번 그러면 D급 가시면 도시개발 사회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리가시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들 도시군 관리에 포함될 사항이죠. 그래서 기업과 D급과 리얼은 맞는데 리얼에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은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자, 88번도 여러분들이 저번 시험에 나왔던 기출 파트였지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다들 학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것도 감으로 촉감으로 잡아내는 문제였죠. 여러분들 보시면 시설 가운데에서 유원지, 널찍한 공간시설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체육시설 맞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방제, 재예방시설 맞습니다. 하수도, 더러운 환경기초시설 맞습니다. 네, 배차장 어딜까요? 요것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관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어떤 폐차를 모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환경기초에 포함되지 교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하철, 철도역사 이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바로 오버레이 있는 환경기초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상식으로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8번과 84번 문제는요, 88번과 83번 문제는 이런 공법이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감으로 탁 잡아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급 문제에 포함됩니다. 89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지만 요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맞춰냅니다. 당연히 1번 보시면 도시 지역에 지정할 때 보시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하려고 했던 땅덩이를 좀 축소합니다. 축소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경면상에 포함되는데 1번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택지 개발지구, 여러분들 항어 산택전도 기억나십니까? 어떤 다른 특별법상의 어떤 지역 등으로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도시지구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도시로 본다 하죠. 하지만 그 사업을 포기했다 할 때는 다시 종전토지로 환원되어집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가 포기한 지역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요, 지금 요 지문은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개발 끝났죠. 그럼 환원이 아니고 멋진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업적 세분되어진 아주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으니까 환원이 아니고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나의 도시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될 때는요, 하던 사업을 포기했을 때 환원되지 포기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 외 사항들 다들 여러분들이 응당히 학습을 하셨던 사항이네요. 자,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설명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급 문제에 포함됩니다.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십니다. 개발 행위 뭐 있습니까?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것들, 공사 끝나죠? 그러면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 받지 않는 게 있죠? 토지 분할과 물건 쌓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토지 분할이죠? 검사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 X였습니다. 이것도 중급 문제죠. 보시고요. 다음에 91번 가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설명이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또 시간 가지고 천천히 보신 분들은 답을 잡아내겠지만 보통의 분들은 좀 찾기 어려운 문제, 상급에 포함됩니다. 1번. 자, 여러분들 도시지역 계획 중 어떤 기반 시설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다들 아십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매수 청구할 때 보시면 여러분 결정하여 1번입니다. 1번인데 결정해 되지만 사회복지시설 누구나 필요하고 응당이 필요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요 1번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해도 된다 해서 1번 X였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 청구에 응해서 토지 매수 청구할 때 토지에 붙어있던 건물도 같이 청구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않는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2번 X입니다. 3번 가시면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시설 하면 요 시설 설치할 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했었죠. 용도 구역 제한 받지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따르는 행위 제한은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 깔 때는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제한 받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X였고요. 4번 가시면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지금 도시관리기관을 또다시 위반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뭡니까? 각종 어떤 청사라든지 도로 등을 놓을 땅으로 이미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결정할 때 이미 토지의 적성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 평가되어진 그 땅에서 그 결정되어진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자 뭔가 또 위반한다 할 때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 할 수 있다. 예. 아니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이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할 때 했으니까 또다시 2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습니다. 5번 질문.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항한 처분일 때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당연히 제기할 수 있겠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죠. 그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정해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요 질문 보시면 X인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92번입니다. 토지의 허가죠. 요것도 조금 박스형 그 사례형 문제라서 어렵게 보지만 쉬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지역이 녹지입니다. 녹지의 허가 기준 면적 얼마입니까? 180, 200, 660, 그다음에 190, 100 아닙니까? 100인데 100을 초과했죠. 110 일단 대상이 됩니다.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제 1번이죠. 부야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 설정할 때 허가 받죠.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거기에 농지다, 농지청 따라 받을 필요 없다 합니까? 그래서 이번 좀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여러분들 이용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제시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농사 짓겠다. 예, 좋은 목적, 농사 지을 목적이면 좋다. 농사 지을 목적임을 증명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허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허가 신청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사, 집을 지을 목적이다. 뭐 할 목적이다. 목적을 제시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질문 받지 않는다. X가 되겠죠. 자, 4번 보세요. 자기 집을 짓겠다 해줄 때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에 부합되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자, 불허가 처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1개월 전에. 5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93번 갑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이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환지 처분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모든 것이 다 같이 옮겨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종전 토지에 재판상, 행정상 토지에 존속되는 권리와 지역권은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으로서 토지 위치에 존속되는 권리는 넘어오지 않는다. 답 2번 X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94번 볼까요? 옳은 것을 찾는 것이네요.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1번이죠. 1번 X죠. 우리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은요. 시행자들은 전부 다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니까 조합을 제외한 기타 모든 수용 방식의 시행자들 승인 받아서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 2번 보시면 여러분들 수용할 때죠. 수용할 때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한다. 이건 뭡니까? 민간 시행자들이 수용 사업자가 되었을 때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X죠. 3번 보시면 어차피 선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받을 자한테 그 분양 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없다, 있다랍니다. 그래서 없다, 있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자 우리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가격은요 감정평가액이 원칙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목적일 때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학교 짓습니다. 좋은 목적이죠.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4번 질문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 가십니다. 원형지 공급 면적은 개발구역 전체 토지에서 2분의 1 아니죠. 3분의 1 이내이죠.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중급 문제 포함되지만 공부를 하신 분은 쉽게 답을 잡아내시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95번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은요.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 즉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한다가 원칙인데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뭐 있습니까? 두 문자 중국이 긴급할 때 30만 원 빌릴 협상이 안 될 때
30만 원 보시면 30만 제곱미터죠.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가지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안 합니까? 제한할 때.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지방공사는요. 지방에서 설립했죠. 지방공사는 면적 불면 항상 지방장한테 요청 또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딥니까? 3번 집은 지방공사의 장들이 구역 지정을 요청 제안할 때는 전부 다 어딥니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해야 됩니다. 국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집은 X였습니다. 이것도 예상되었고 다들 풀이되었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고요. 96번도 갑니다. 여러분들 개발 구역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운다. 순서를 바꾼다라죠. 어디입니까? 생산과 자연 녹지, 또 도시 외 지역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주상공업적의 면적이 30% 이하일 때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30% 이하인데 5분 가시면 주상공업적, 주거지역이 40%를 이상 되네요. 그러면 이때는 개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 순서 바꿀 수가 없죠. 답은 5번.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고요. 그래서 1, 2, 3, 4번을 맞는데 5번은 X였습니다. 그 다음에 97번 갑니다. 개발 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개발 사업을 할 때 분리해서 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 합쳐서 결합 시행도 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답 1번 나왔죠? 맞네요. 다음에 여러분들 2번 지문입니다. 분할해서 시행할 때 최소한 그 면적은요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개발구역 할 때 개발 사업은요 가장 작은 면적이 도시 안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밖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최소한요 개발 사업이다 하면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3,00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되어진 그 지역들의 면적이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지금 맞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3번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빈칸으로 비워두고 있다가 구역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포함할 사항 4가지. 박수세단,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은요 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 계획 포함을 할 수 있다. 답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 가십니다. 4번 가시면요 우리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처음부터 지역 주민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받는다라는 말 아십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등이 사업을 실행할 때는요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4번 질문 동의받는다 X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네요. 자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 당연히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그 상위 계획이 뭡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에 맞게 수립해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5번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중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8번 가볼까요? 우리 조성된 토지의 공급 방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개발 사업은 조금 쉬웠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다 쉽네요. 보시면 1번 지정권자가 조성 토지 공급을 할 때는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공급 계획만처럼 환지 계획은 비행정청일 때 인가받는다 시군구한테. 하지만 공급 계획은 제출만 하면 된다 했다. 공급 계획은 제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1번 질문 X고요. 2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국공단공은 추첨을 한다 했었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용도 등일 때 추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추첨 방식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딱 나있죠. 국공단공 안 했습니까? 3번 가시면 여러분들 조성된 토지의 감정평가할 때에는요 감정평가업자가 여러분들 항상 평가하면 평가업자 2개 이상을 선정합니다. 2 이상의 평가업자 선정해서 그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평가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 공익적인 목적, 좋은 목적, 어쩔 수 없는 경우는요 추첨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공공청사 수의계약 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한 채권 용도, 상한 용도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이때도 수의계약 할 수가 있다. 1대1로 계약해서 합의해서 줄 수가 있다. 없다. X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신 분들 맞춰내는 문제. 개발법은요. 그래서 문제 다 제가 볼 때는 쉬운 문제.
중급 문제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개발법을 많이 포기하시니까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개발법을 충실히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쉽게 보였던 6문제.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은요 합쳐서 18문제에서 한 4문제 말고는 다 맞춰내는 문제였습니다. 보시고요. 자, 정비법. 이번 시험은 정비법부터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네요. 앞부분이 쉬웠습니다. 정비법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지문은 쉬웠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서는요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5년마다 검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3년이 아니죠. 5년마다 검토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하면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한다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바로 X인 것이죠. 근데 어떤 도시군 관리계 결정사항도 5년마다 검토하는데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일 때는 10년 되어도 시행되지 아니할 때 검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5번입니다. 보시고 자 100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시공자 선정도 강조했던 다들 강조하십니다. 하시는데 이것도 공부를 조금 외우신 분은 답을 맞춰내는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요 사업은 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저기 상업적 사업이겠죠. 요 사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보시면 조합이 할 때는 항상 조합의 총회에서 경쟁이 처리다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이 가능하다. 이때는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이후에 그들 간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X였네요.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할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들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 그들 간의 약속, 규약, 약속에 의해서 하나 뽑을 수도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경쟁 입찰로 뽑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101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이 보통의 사항들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해서 쫙 열거해고 있습니다. 이 열거한 사항들을 공부 외우신 분은 맞히는데 외운 수험생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도 그는 안 외우고 읽어만 봅니다. 그래서 딱 나올 때 이 문제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 이거 나도 안 외웠는데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것은 1번 대의원의 수와 선임 절차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대의원의 수와 선임 절차는 그들 정관에 정해져 있지만 그 수의 변경사항은 이것은 조합원 전체 3분의 2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과반수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1번 문제는요 저희도 당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알고 푸는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틀려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보시고요. 자, 102번 청산금. 이것도요. 답은 쉬웠습니다. 근데 청산금 딱 나오니까 머리가 찔끔하신 분이 있습니다. 청산금의 확정은 뭐죠?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고시 한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에 확정되죠. 자,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고시 할 때 결정하고 그 다음 날 항상 청산금의 확정은요. 그 다음 날 확정되면 그때부터 징수하고요. 교부하고 또 받지 않는다. 소멸시효 5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그 확정되어진 날부터 이제 카운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청산금의 징수할 권리와 또 교부할 권리 있죠. 이것들은요. 받을 권리. 소유권 이전 고시 1. 그 다음 날 되어야 확정되니까 다음 날부터 5년간 소멸시효 카운트합니다. 다음 날 빠져 있죠.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아까 이보니까 저 앞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의 효과는요 바로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인데 그 말고는 대부분 다 그 다음 날 뭐 신류 해제 그 다음 날 합니까? 이것도 다음 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X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깜빡해서 요 질문을 잡지 못한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103번 볼까요?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옳은 것은 찾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겠죠? 1번 질문. 조합이라는 것은 설립 인가받고 나서 다시 30일 내에 뭡니까? 법인 등기하죠. 등기해서 성립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X죠. 또요. 2번 보시면 또 다른 조합에 그 조합에 다른 임직은 할 수 없다죠. 겸임 금지 의무. 그래서 보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조합 설립하죠.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요.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한해서 토지 등 소유자 정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text입니다. 4번 질문 지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일대 한해서 조합하는 사업이지만 이때만치는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 퇴임되어도 퇴임 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답은 쉽게 4번 알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04번이 또 상급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는요. 우리 조합이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환경 일대는요. 조합이 한다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조합을 대신해서 해당 시장군수가 시행할 수도 있고 또요 뺏어와서 해당 시화군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 이때 보시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해서 쭉 나오는 상이 쫙 박스가 쭉 나오죠. 이것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맞히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답은 딱 보시면 2번입니다. 요건요, 그 반상 중에서 이 토지 면적의 국공유시 딱 나오면 전부 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3분의 1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국공유시가 2분의 1 이상으로서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또는 과반수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3분의 1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이지만 이것도 심도 있게 하신 분들은 마치고 한 1년 차밖에 안 되시면 이 문제도 틀리시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도 편하게 보십시오. 자, 105번 갑니다. 이것은 쉬웠죠. 주택법상에 보시면요. 주택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30호, 50호 등 이상이지만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연간 20호 이상, 도시 형태는 30호 이상,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할 자들 등록을 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바로 20호 이상이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말 나올 때는 30호 이상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또 쉬운 문제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 106번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편이 딱 나왔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합니다. 권한시군구한테. 그런데 공공사업주체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따로 안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보시면 틀렸죠. 복리시설은 신고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토지공사, 공공사업주는 바로 신고도 또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감자재 목록표 1대 보시면요, 일단 보통의 사업자들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하지만요, 공공사업자는요, 이것을 모집 승인 신청은 받지 않지만 그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 목록표를 제출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데 이것도 세세하게 보신 분 외에는 맞히기 힘든 그런 문제군이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또 3번 가시면 아시죠? 관광특구에서의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공동택은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형 생활주택도 위치 불문하고 분양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X죠. 그 다음에 5번이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때부터 20일 안 합니다. 30일 X인 것이죠. 또 시군구청장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맞습니다. 자, 107번 문제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이 뒷부분이 좀 어려운데, 자, 우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업계획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승인하고 나서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맞습니다. 또요, 2번 가시면 최초에 우리 분할해서 승인할 때 552 아시죠? 보시면 승인 받으면 5년 내에 착수한다. 근데 분할 승인 받으면요, 최초 공고는 승인 5년 내인데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하 공고는요, 7공고 착수일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한다랍니까? 착수한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3번 가시면요, 여러분들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연장될 수가 있고요. 그 정당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종료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사유가 해소되고 나서 1년 내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2년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 그 정당한 사유가 끝났다. 종료되고 나서 1년 내에 착수기한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유 포함해서 1년이 아니고 그 사유 끝나고 나서 1년까지의 착수기간 연장 가능하다. 합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X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분양 보증 받지 않은 사업자가 파산되었다. 파산되어도 분양 보증이 있으면 보증회사가 사업을 해주니까 사업 취소 안 합니다. 하지만 보증이 없어. 그러면 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딥니까? 그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요, 분할 승인 내어지면 5년 내에 1공고 5년 내에 착수입니다. 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2340은요, 그 어딥니까? 1공고 착수일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하는데 2340구의 2년 요것을 착수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답은 5번 맞습니다. 3번이 X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있는 파트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요,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들은 다 틀게 되어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리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108번 문제는 좀 강조했던 사항이죠. 매도 청구권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요건 보시면 뭡니까? 요건 보시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한다. 또는 사용권 확보한다. 또
공사업자이다. 이게 말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대지에 관한 권한 80%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땅에 대한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면 바로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내어준다. 이때 청구권의 발생은요, 95% 이상인 땅 넣으면 뭐든지, 95가 안 될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하기 10년 전 이전부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지문도 X인 것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109번 문제를 가보십니다. 109번 문제도 좀 쉬운 문제였죠. 분할해서 승인 내어주는 사업장 일대 300세대 이상씩 분할되니까 최소한 합쳐서 600세대 이상이 필요하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번 또 여러분들 많은 분이 아마 헷갈렸습니다. 자, 조합이 설립될 때 보니까 대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80% 필요한데, 그런데 그 조합은 집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과 직장 조합이죠. 지금 이 조합 뭡니까? 리모델링 조합. 있는 단지 안에서 리모델링 합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이미 자기들 집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할 것인데, 그죠? 할 것이니까 대지에 관한 확보 비율 이런 거 필요가 없죠. 요건요, 지역과 직장 조합일 때 필요한 어떤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입니다. 조합 설립의 바로 첨부 서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대지가 이미 확보가 다 돼 있는데 80%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X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것도 중급 문제입니다. 자, 111번 또 이것도 제가 볼 때 쉬운 문제였지만 아마 뒤에 자주 안 보신 분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3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인데 50호 이상의 경우도 있다. 단독일 때 보니까 한옥 단지와 필지 구분 없는 단독 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옥입니다. 한옥 나왔네요. 자, 한옥을 지어요. 그러면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10만 안 되면 특광시장군수죠. 그런데 국가라든지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시행사업은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죠. 이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장들, 국가나 토지공사 시행사업들. 또 뭐 있습니까? 보시면 저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거대한 택지나 도시개발 사업국에 대해서 일정한 사업일 때, 또요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긴급한 어떤 훼손한 사업일 때, 또요 지역 균형개발 사업일 때 국장이 승인한다. 또 공공사업자가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일 때 국장이 승인한다.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위에 첫 번째는요, 토지공사 시행사업이죠. 누가 합니까? 국장이 승인합니다. 맞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지역 균형개발 목적의 사업,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둘 다 국장이었습니다. 자, 112번 또 이제 쉬웠죠.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의 건축물 하면 뭡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건축물이다. 하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도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창고, 철문 많이 부르던 그런 파트였죠. 창고, 철문, 창고인데 공장에서는 간이용 창고이다. 컨테이너 박스다. 또요, 고토로 통행 징수시설이다. 또 철도나 선로 교대부지 안에 있는 각종 어떤 보안시설, 보행시설, 또요 뭐 있습니까? 플랫폼 등이다. 또 뭐 있습니까? 또 문화재 보호상의 어떤 지정 또는 가정적인 문화재이다. 이건 네 가지는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겠습니까? 해서 딱 보면 이제 1, 2, 3, 5가 창고, 철문 다 나왔네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지역 자치센터 뭡니까? 이거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제한받는 건축물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13번이 또 여러분들이 어려웠어요. 이것도 항상 우리 시험은요, 다른 유사한 시험에서 나온 그의 시험에 한두 가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 이거죠. 다중이용 건축물 하면 16층 이상이 되는 전 모든 건축물들, 또요 이 건물 안에서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서고 있는 부분으로서 뭡니까?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정판,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로 빠지면 공개공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종합병원으로 빠지면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빠진다고 안 했었습니까? 근데 문화집회 가운데서요 보통 전시장과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제외요. 그래서 보니까 조건을 갖춰야 돼요. 보니까 1번부터 1번 종교시설인데 여러분들 종교시설 맞습니다. 맞지만 4천, 5천 안 되죠? 아닙니다. 또 2번 보시면 문화집회인데 여러분들 전시장이 딱 보이네요. 이것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숙박시설 여기 포함이 딱 되는데요. 보시면 호텔시설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 4,000제곱미터 안 되지만 층수가 16층 빠졌죠. 15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물에 맞는 것입니다. 3번 맞습니다. 교육 연구시설 딱 보니까요. 이것은 종류의 교육 연구실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고요. 문화집회인데 보시면 청소도 5,000제곱미터이지만 동물원, 식물원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3번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114번은 통과하세요. 실내 장식, 인테리어 할 때, 지금까지 이 실내 인테리어 할 때 보시면 안에 포함되는 설비들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알고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틀리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115번입니다. 요거 보시면 가구나 세대 간의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요, 백체 구성을 이 바닥판에 바짝 붙입니다. 붙이는 거 다 붙여야 된다 합니다. 하지만요, 그 상점들은 말입니다. 상점들 점포는 옆에 소음, 층간 소음, 또요 인근 지역의 소음 이런 것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으로 답을 맞히면 됩니다. 숙박일 때 객실, 여러분들 모텔, 방에서 옆방에 소리 난다. 불쾌하죠? 차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기숙사의 침실간에, 그다음에 학교의 교실간도 옆에 수업하는데 막 소음이 들려 안 되겠죠? 그다음에 병실도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울고 난립니다. 같이 기운이 넘어옵니다. 안 되겠죠? 그런데 상점은 옆에서 잘 된다 흥행하는 소리가 나야 여기도 잘 됩니다. 소리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6번 가봅니다. 자, 지역 지구의 건축물 기타 제한상에 쭉 나요. 오는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건물이 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걸치는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제한받는다. 그렇지만 여기 방화지구와 아닌 곳에 경계벽체가 방화벽으로 나눠지면 아닌 부분들은 거래하지 아니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1번 질문 X인 것이죠. 그런데 자, 하나의 건물이 미간지구에 딱 걸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걸치는 건물요 전부뿐 아니고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딱 나왔습니다. 2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가요. 자, 녹지와 기타 지구에 걸치고 있습니다. 녹지가 딱 나오면 항상 녹지와 기타 부분들은 각각 적용된다. 취락지구란 말은 여러분들 미간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나와도 취락지구는 걸친다라는 말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가로 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 서울특별시나 또요 각종 어떤 지역의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는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시와 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X네요. 자, 5번 갑니다. 여러분들 1조네 1조는 어디입니까? 상업지역 1조 보여줍니까? 아니죠입니다. 공업지역도 없어요. 1조라는 것은 주거지역 가운데서도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서만 정북 쪽의 방향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의 건물 지을 때 1조 제한 받는다 합니까? 상업지역은요 1조로 인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7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었죠. 건축의 허가는 반드시 해준다. 되지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2년 플러스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누가? 국장과 시도지사가. 그렇죠? 국장은요,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분 보세요. 교육감이 장관입니까? 지방에 있는 하나의 교육 책임자입니다. 이 교육감은요, 그 지방 내의 문제지. 이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야. 다른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입니다. 이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은 장관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X입니다. 거의 다 설명이 많이 되었던 상이네요. 맞습니다. 자, 118번. 이것도 쉬웠죠. 공개 공지 하면 딱 나오죠. 1준위, 상준위. 받으면 앞에 5천 이상의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건물을 장소가 어디입니까? 1준위, 상준위. 1준위와 상준위가 살고 있는 장소나 지방조례에서 정한 장소다 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다 준공업지역이죠. 일반 공업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1준위, 상준위 아시는 분들은 다 맞춰냈죠. 답은 1번 일반 공업지역 없습니다. X였습니다. 자, 119번도 계속 나한테 강조했었죠. 자, 이거 딱 나오면 제가 꼭 나올 거 있어. 학주 허신 1515% 미만 했습니다. 학주 허신 뭡니까? 자, 우리 농부가 농지를 매입한다가 원칙인데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 매입이 가능한 자들이 있다. 해서 국학주상 이담 허신 협정이 쭉 나오면서, 그런데 그들은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다. 왜? 전문 농군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주 허신 학교나 연구소에서 어떤 농지 취득, 다음에 주말 농장 목적일 때, 또요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한 농지 매입할 때, 또 15% 이상 경사각도 같은 농지 매입할 때, 개발
사업지원에서의 1,500 미만의 농지를 매입을 하는 자들은요. 농지 지적 증명 신청 요건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만 아시면 답이 착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농지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하신 경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 보시면요.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매입할 때는요. 농지증 발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 X였습니다. 자, 주말 농장이네요. 주말 농장일 때 농부가 아니어도 매입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또요. 자, 주말 농장은요.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죠. 이번 질문 맞습니다. 자, 농지증 발급이 주말 농장 필요합니다. 또 4번 가시면 이 소유 농지를 보세요. 농수산물 보시면 이건 주말 체험한다 할지라도 농장 안 짓고 이제 뭔가 농지에 관련되어지는 각종 어떤 시설 설치한다 할 때 당연히 전용 신고를 받죠. 그러면 이거 전용 농지에 농업과 관련되는 시설 넣을 때는 농지 농업 뭡니까? 농지 농업 농지 전용 신고가 납니까? 신고하겠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 농장 인자가 입대합니다. 입대한다고 땅을 뺏어갑니까? 입대할 때는 갔다 올 때까지 농지를 계속 보유하게 해줍니다. 보통 입대, 징집, 입대죠. 입대, 또요 선구례양 취업, 취업 땅 가면요, 보면 그때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주말 농장일 때 주말 농장 안 지으면 바로 1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요, 입대로 인한 경우는요, 유예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여기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 내에 학습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두 문제 빼놓고 다 학습이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평가가 아주 좋았던 공법 문제였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었던 공법 승무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합격 못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합격 못하셔도 어차피 이 시험 1년 빨리 가나 기가나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약하신 것들 그 경험을 삼아서 다음에 1년 동안 한 번 더 저와 호흡을 맞추시면 다음은 확실하게 100% 다 적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